나사가 달에 2022년까지 무선통신 기지국을 깔기로 했어요. 그것도 포지 LTE로 말이죠. 사업자는 핀란드의 노키아가 선정됐는데요. 나사가 노키아에 160억을 투자해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만 볼 사안이 아니에요. 달에 무선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건 달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우주인이 달에서 셀카 찍어가지고 인스타도 올리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면서 별풍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미국이 마지막으로 달에 사람을 보낸 게 언제인지 아세요? 무려 48년 전에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달 유인 탐사의 역사를 살펴보자면요.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이란 걸 했어요. 이게 시작된 계기가 1957년에 발생한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련이 인류 최초로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사건이에요.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그 당시 미국과 소련 둘 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상대방 국가에 날릴 미사일이 없었어요. 무조건 비행기에다가 싣고 가서 떨어뜨려야 됐었거든요. 근데 인공위성을 쐈다는 건 우주에다가 무엇인가를 쏠 수 있는 힘을 가진 로켓이 개발됐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로켓에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미국 입장에선 매우 끔찍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번역되지만 원문은 스푸트니크 쇼크가 아니라 스푸트니크 크라이시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국가적인 대위기 상황 맞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곧바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바로 그 유명한 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사에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소련을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천조국 미국이 나사를 만들어서 곧바로 소련을 따라잡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사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미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소련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에 이어서 2호도 쏘는데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우주계 라이카를 태워서 우주로 보내요. 사실 라이카가 얼마 동안 살아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주로 보낸 최초의 국가라는 타이틀도 소련이 따네요. 2연승인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인류 최초로 우리 지구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냈는데 성공한 것도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낭낭하게 3연승 거둔 거죠.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간 게 1961년이었으니까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뒤로 거의 14년간을 소련에게 계속 패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되니까 당시 미국 국민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는 소련에게 무려 14년간이나 굴욕을 겪고 있었으니까 국민들의 사기가 땅 끝으로 떨어진 건 뭐 당연했겠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유리 가가린이 우주 비행에 성공한 뒤에 곧바로 TV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10년 안으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이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미쳤다고 했겠죠. 아직 달은커녕 지구 밖으로 사람조차 보내본 경험이 없는 미국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걸 누가 믿겠냐고요? 이건 나사 직원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케네디는 일단 지르고 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누가 달래주겠냐고요. 자, 그렇게 아폴로 계획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아폴로 계획은 오로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게 목적인 계획이었거든요. 그것도 무조건 소련보다 빠르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기적적이게도 케네디가 약속한 날짜 안에 딱 성공을 해버려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지 9년 만인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해버린 거죠.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로 무려 22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우주 레이스에서 소련을 이긴 거예요. 감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뒤로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하늘 풀기라도 하듯이 한 4년 동안 아폴로 12, 13, 14, 15, 16, 17호를 막 연속적으로 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달에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막상 달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사진 좀 찍고 지질 연구 좀 하고 운석 좀 주워오고 이게 전부였거든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몇 번 갔다 오니까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근데 또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당시에 오일 쇼크니 뭐니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고 와 소련에게 이겼다라고 정신승리 딱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상 그 실질적인 성과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지구 최고 경제력을 자랑하던 미국도 이건 못 견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우주 개발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려요. 돈 많이 드는 달 탐사는 이제 됐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스페이스 셔틀을 만들어서 좀 싼 값에 인공위성도 올리고 우주 정거장에 사람도 보내고 뭐 이런 쪽으로 계획이 수정된 거죠. 이게 7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반세기 가까이나 지난 지금 또다시 달에다가 포지 통신망을 깔고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종인데요.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면서 아폴로와 쌍둥이 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로 계획이랑 뭔가 연관을 막 지으려고 붙인 이름인 거죠.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르면요, 2020년 말까지 달 표면에 포지 기지국을 설치하고 이거 2년 남았어요. 2024년에는 달에다가 사람을 보낸다는 계획인데요. 이거 외에도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인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서 화성까지 가는데 중간 기지로 쓸 예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목표예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달에 있는 자원 때문인데요. 달에는 온갖 히토류도 많이 묻혀있고 특히 대기에는 헬륨3라는 게 매우 풍부하거든요. 헬륨3는 단 1g만 가지고도 석탄 40톤 분량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자원들을 지구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나사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민간 단체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였어요. 앞서 말한 대로 무선통신망은 노키아가 구축하고요. 오리온이라고 불리는 발사체는 미국의 보잉이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달에 착륙해서 자원 채취 임무를 맡을 로버는 아우디가 만들고요. 달 착륙선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하고요.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이 맡기로 했어요.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민간 업체뿐 아니라 7개의 다른 나라들도 끌어들여서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 내용이란 게 뭐 평화적으로 달 탐사하고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탐사 시스템 개발하고 우주 쓰레기는 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표면적인 거고요. 미국의 본심은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미국이 지난 2015년에 법을 제정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기업이 달에서 자원을 캐면 그 자원은 그 기업이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물자원공사가 달에 가서 광산을 차려놓고 금을 캐면 그 금이 전부 우리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미국 국내법이어서 국제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국제법화 시키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달에서 자원 전쟁이 시작되면 너도 나도 달려가서 막 달을 헤집어 놓을 게 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뭐 우주 굴기다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요즘에 굉장히 우주 개발에다가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우리 회원국들끼리 달을 선점해 놓으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곳에서는 파일럿 막 지어가지고 침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중국이랑 분쟁 같은 게 생기면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라는 게 바로 아르테미스 협정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속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 협정에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아직 뭐 실망할 건 없는 게 미국이 아르테미스 협정체를 좀 키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 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리하니까요. 아마 그때는 우리도 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같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